네, Q&A.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종교용지 선정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제 교회가 재개발하고 협상을 앞두고 우리 종교용지를 이제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을 때에 무엇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협상 초기 단계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목 한번 볼게요. 종교용지 선정 시 우려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건축법을 알아야 이제 아주 좋은 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죠. 물론 이제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배치를 하다가 남는 짜투리 공간에 종교용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라도 거기에서 최선의 종교용지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보면은 건축법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법에서 보면은 대지에 대한 건축법에서 보면은 일조권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일조권. 그러니까 일조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제 북쪽이 위로 간다고 쳐요, 만약에. 그러면은 북쪽에서 우리 종교용지가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질 때 북쪽의 대지선에서 우리 건물 외벽까지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해서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법에서. 만약에 교회를 4층으로 짓는다 하면은 보통 높이가 4층 높이가 16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북쪽에 있는 인접 대지선에서 우리 종교용지 외벽까지 16m의 2분의 1은 8m죠. 8m를 이격을 해야 돼요, 이렇게. 8m를 띄어가지고 아래로 남향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조권 때문에. 그런데 예외 적용이 있어요. 예외 적용이. 북쪽에 도로가 있을 경우나 공원이 있을 경우, 도로와 공원이 북쪽에 이렇게 면할 경우에는 일조권이 이 대지선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반대편 선에서 뛰어야 돼요. 여기에 공원이 있다면 공원 그 반대편에서 일조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땅이 제일 좋다는 거죠. 일조권을 안 띄니까. 일조권을 안 띄니까. 자, 요런 땅이 가장 좋고, 뭐예요? 북쪽으로 만약에 면한 땅이라면은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곳이 일조권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교회를 북쪽으로 바짝 붙여서 띄고 남쪽에 마당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땅이 가장 좋고, 두 번째 좋은 땅은 땅이 남과 북이 긴 장방형의 대지, 이런 대지. 만약에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없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일조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땅이 기니까 이 남쪽의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런 땅이 좋은 땅이고,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일조권에 대한 고려가 가장 이제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지예요. 이런 부지가. 그 다음에 일조권에 대한 거를 고려해서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땅, 아니면은 장방형으로 남북으로 땅의 모양이 긴 것, 동서로 땅이 긴 것, 이런 경우는 최악의 땅입니다. 동서로 땅이 기는데 여기가 북쪽이다 그러면 건물 못 짓죠. 조합에서는 인심 쓰고 큰 땅 준 것 같지만 실제 설계를 하려고 보면은 동서로 긴 방향은 건물을 못 줘요. 북쪽에서 뛰고 나면 건물 폭이 4m, 5m, 뭐 많으면 8m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선정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안 되고, 재개발 지역을 보면 보통 이제 경사지가 있어요. 경사지, 경사부지. 이런 경사부지도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벨을 이용해서 토목 물량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이런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지침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협상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저번 Q&A 때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인허가 내용, 교통 용량 평가, 그다음에 뭐 건축 한계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럼 우리 종교 용지도 대부분 종교 용지를 보면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용지를 보면은 뭐 도로가 여기 있든지 뭐 앞에 있든지 이런 도로라고 보면 도로가 큰 도로, 예를 들어 15m 이상 도로, 이런 도로에 면한 종교용지는 대부분 건축 한계선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100% 모든 종교용지가 건축 한계선이 표현이 됩니다. 건축 한계선. 이 건축 한계선은 누가 정하냐 하면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아파트 회사가 구청에 아파트 재개발 건축 심의를 신청하면서 구청에서 이제 이런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건축 한계선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도로변에서 많으면은 6m, 적으면은 3m 정도의, 뭐 5m도 있고 이런 3m 정도의 건축 한계선을 그어버려요. 그럼 이 건축 한계선은 뭐냐면 도로에서 6m, 건축 한계선을 6m로 해놓으면은 이 6m 안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건물도 못 짓고 주차장도 안 되고 조경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결국? 땅을 300평을 받았는데 6m로 한계선을 그어버리면은 400평 받은 거, 350평에서 400평 받은 거밖에 안 돼요. 건축 보니까. 엄청 불리하죠. 땅은 크게 줬다고 조합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한계선을 딱 그어버린 종교용지가 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 짓거든요. 그냥 광장이나 공간으로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럼 엄청 손해잖아요. 램프도 안 됩니다. 램프. 주차 내려가는 램프도 안 돼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곳이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도로가 넓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6m 한계선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건축 가능한 곳이 요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크게 받아도 한계선을 6m를 그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교회가 조합하고 협상을 하거나 요구를 해야 되냐면 한계선이 지정이 돼서 나오면 이건 못 고쳐요. 이미 한계선이 지정이 돼서 나오면은 이미 인허가나 이런 거가 이걸로 도시계획에 딱 묶여버리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기 전에 조합하고 땅을 대토를 받고 종교용지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거나 이때에 우리 종교용지는 건축 한계선을 지어달라. 왜? 땅 요구 받는데 여기 차 띄고 포 띄고 나면 우리 뭘 질 거냐? 없다. 질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들이 건축 심의 신청을 하거나 교통영향 평가나 기타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우리 종교용지 안에 건축 한계선을 없애주거나 최소한도의 건축 한계선 1m. 보통 한계선이 이 지구단위 지침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한계선이 나와요. 첫째는 1m. 그러니까 우리 대지하고 도로하고 만난 쪽에 1m만 이렇게 건축 한계선을 해놓는 종교용지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3m.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6m. 6m로 된 종교용지도 많아요. 그래서 이 건축 한계선을 1m로 하든지 2m로 하든지 최소한의 한계선을 해달라. 여기 초창기에 협상 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막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건축 한계선을 아예 없애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계선이 아예 없는 종교용지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그건 이제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해서 이렇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Q&A에서는 종교용지 선정 시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가장 좋은 종교용지는 북쪽에 도로나 공원이 있는 땅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 방향으로 긴 대지가 좋고, 왜냐하면 일조권을 띄더라도 아래쪽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종교용지 안에 건축 한계선은 가급적 없애달라. 이건 사전적 요청사항이 돼야 됩니다. 조합에다. 그리고 꼭 둬야 된다면 1m 정도 아니면 3m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건축을 할 때 서울시 건축법에서는 도로선에서는 무조건 3m는 끼게 돼 있어요. 대지 안의 공간. 그러니까 3m까지는 건축 한계선을 해놔도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데 그 이상은 곤란하다. 5m나 6m는 이건 곤란하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A 마치겠습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